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입지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집값 발칵 뒤집혔다. 지금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집값이 분기되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적인 연착륙을 유도합니다. 그렇지만 상투장 강남하고 수도권 영끌 갭투자들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고금리 장기 지속과 전세가율 급락으로 초초초 급매물 때문에 2차 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름에 집값이 올라와 준다면 버티겠지만 가격 거품과 기간, 주변 경제 상황을 볼 때 하반기에 미친 듯이 추락할 것이 뻔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용기 내어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집값 발칵 뒤집혔다. 지금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여기 보시면 완전 얼어붙었네요. 부동산이 꽁꽁꽁.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또 하락이 확대되고 있죠. 당분간 제로에서 마이너스 약보합에서 놀겠지만 결국은 올 여름에 반등하지 못하게 되면 큰 폭으로 내년 올 겨울 내년 초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자, 먼저 윤석열 집값 연착륙이 목적인데 2차 폭락이 우려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양책 카드를 쓰겠죠. 자, 연착륙 목적. 지금 경제 침체, 지나친 집값 하락은요,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약보합 지속을 원할 거예요. 아마 현 정부는 뭐 집값이 막 폭등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약보합 지속을 원하는데 집값 거품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이 집값 거품이 조금이라도 꺼지는 수준을 원하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자, 집값 폭등을 하거나 폭락, 이 모두 다 정부는 경계하고 있어요. 왜? 경제 회복에 타격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2차 폭락은 필연적입니다. 세계 집값 거품 하락, 아마 올해 연말, 저는 내년에 뛴다고 보는데 연말 내년 초에 정점을 달하지 않을까. 24년까지 지속. 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은 25년까지 폭락한다 하죠. 자, 물가, 금리, 이게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집값이 뛰는 게 아니에요. 물가하고 금리가 2% 확실하게 안정이 된다면 집값이 이제 서서히 안정화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대충 초로 보죠. 그런데 이 2차 폭락,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도 그렇고요. 갭투자 있죠. 꼭지에서 물린 사람들, 영끌이나 이런 분들. 여기에다가 또 3기 신도시라는 엄청난 매물 폭탄이 쏟아지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올 여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규제 해제, 부양책. 결국은 정부는 2차 폭락이 나오면 규제 해제, 하락폭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강남권 규제 해제. 자, 강남하고 용산 이 4개 구에 대해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종합 완화. 자, DSR 대출 이거 아마 편법으로라도 많이 해줄 거예요. 청약 관련 다주택 혜택을 무지막지하게 주겠죠. 그리고 부양책도 쓸 겁니다. 미분양이라든가 신규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거나 과거 했던 방법. 바로 이게 지금 가장 확률이 높아요. 매수자 구체적인 매수 방법. 그러면 매수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실거주니까 꼭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한다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현재 현황판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1차 폭락으로 30%밖에 안 빠졌어요.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진행된다면 50% 반토막까지 떨어진 것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수도권 기준으로 기다려라. 23년 2차 폭락 집값 반토막. 설령 2차 폭락이 안 오더라도 기다려서 나쁠 거 없습니다. 아직은 마이너스니까. 사이클상 계속 지금 하락할 텐데 1년 떨어지고 반짝 올라간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1에서 3년 정도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1에서 3년 남았어요. 자, 23년 올 여름이 가장 중요해요. 여름에 반등 못 해버리면요. 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급락 한번 맛볼 거예요. 자, 2차 급락이 뭐냐? 집값이 크게 추락하는 건데 현재 30% 정도 빠졌다고 치고 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만에 20%가 추가 폭락하는 거죠. 특히 이 강남의 고가들이 지금 안 빠졌거든요. 20%, 30% 선에서 빠졌는데 아마 이때 많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대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명품 아파트, 이 아파트 매물이 많잖아요. 이 매물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자, 매물 분포도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딱 매물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대다수의 그냥 팔리면 좋지, 팔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넓게 내놓는 거, 대다수 매물이에요. 90%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으니까 그거 보지도 마세요. 일부 금매, 좀 거기에서 비교적 싼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낮은 매물. 제일 낮은 매물. 뭐 1층이 제일 낮겠지만 1층 빼고라도 제일 낮은 거. 마지막에 등록은 안 됐는데 얘들보다 10% 전후 싼 매물.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4번 해야 돼요. 지금 나온 매물, 그냥 대다수 매물이나 일부 금매를 잡는다면 망하는 겁니다. 그나마 제일 싼 매물을 잡는다면 조금 무조건 거기서 후려치세요. 마이너스 10%에서 20%. 예를 들어서 7억짜리가 한 5억으로 빠졌다. 그 7억짜리를 5억에 잡으면 비싸게 잡는 거예요. 4억 5천까지 쳐버리면 4억 6천, 7천 선에서 매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금매 매입. 자, 이제 이거 상황 알았죠? 매물 분포도 꼭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그냥 전화 띡 하고 찾아가서 안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그냥 그런 사람이 하루에 100명도 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진은 않고 들쑤시는 사람. 누가 금매를 주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온오프라인에서 먼저 활용을 하세요. 온라인에서 먼저 이렇게 딱 가고 싶은 곳들을 전체적으로 점검. 그리고 오프라인을 직접 방문하고, 자, 현금 들고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세요. 통장을 아예 가지고 가요. 통장, 빈 통장도 좋으니까. 그래야 눈이 반짝반짝 그래요. 사장님들이. 구체적인 협상. 그냥 띡띡거리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살고, 언제까지 이제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원한다. 무조건 사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대출 자금도 부족하고, 나는 이 금액에서 꼭 사고 싶다. 이 금액을 즉석에서도 깎아보고, 이렇게 해야 매물 올라오지 않은 이 마이너스 10% 전후 매물이 여기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매물을 더 후려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도, 이제 매도자들도 그냥 이 가격에 안 팔린다는 거 알아요. 어차피 더 깎인다는 거 각오하고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2번에서 3번 방문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친근감 있고, 이 사람은 실수요자구나. 그러면 중개소 사장님이 매도자 편에 들을 수가 있어요. 하락 비율, 지역 30에서 50%, 거래 안 된 곳 30에서 50% 가격. 뭔 말이냐면 지금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도권은 30%, 지방 이런 데 40, 50% 이렇게 빠진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래 안 된 곳들, 얘는 안 빠진 것처럼 돼 있다. 그게 아니라 얘들도 다 이렇게 빠진 거야. 주변 하락한 여러 주변의 아파트 대단지를 보세요. 그러면 얘를 얼마 받아야 할 것인지 딱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와요. 거기 나온 매물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집값 흐름도 파악을 해야 돼요. 이번 주 시세가 떨어졌는지, 지금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내가 가가지고 그 중개소 매물만 볼 게 아니라 걔보다 더 중요한 게 전국의 주간 시세, 월간 시세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이제 부동산 2차 폭락에 꼭 대비하세요. 자, 2차 폭락 무섭습니다. 먼저 강남 갭 투자 대출. 강남이요 20억짜리를 막 15억에 대출 받은 사람 믿어지세요? 많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갭 투자 예전에 60% 언저리 왔을 때 지금 40%도 분기이고 30% 못 버팁니다. 진짜 강남 못 버텨요. 그냥 무늬만 부자야. 경매 위협당하면요 못 버티고, 아직까지는 버텼어. 어떻게 대출 못 버티거나 또 전세값이 너무 내려와서 이제 전세 돌려달라고 하면요 경매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헐값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경매보다는 나으니까. 다주택자,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주택자들 너무 숨통을 틔워줬는데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 틔워진 게 아니에요. 왜냐? 이제 전세, 특히 갭투자를 여러 개 잡는 것도 있는데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고 집값도 지금 내려가고 있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빠진 게 지금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되면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경매당한단 말이에요. 자, 갭투자. 이번에는 하나를 잡았든 어떻든 간에 갭투자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반환 할 때 되면 헐값에라도 던져야 경매를 안 당해요. 지금 이 우프지만 강남, 다주택, 갭투자 이분들 때문에 2차 폭락이 올 하반기 때 몰려있거든요. 위험하다고요. 그 다음에 장기 하락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 말처럼 내년에나 이렇게 반등을 하면 좋은데 사이클상으로는 25년이에요. 25년까지 추락해버리면요. 진짜 망합니다. 망해. 하락이 심각해져요. 이건 정부도 어떻게 못 막을 것 같아요. 만약 3기 신도시 폭탄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 매물까지 같이 겹치면 지금 그나마 피부로 덜 느끼는 게 분양이 없으니까 3기 신도시가 본청약 이게 이제 막 분양에서 미분양 나고 하면 정신없습니다. 예전처럼. 분양 입주 폭탄이 쏟아져 버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수 여력이 부족해요. 돈 많은 사람 많다고요? 에이,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고 수도권도 아직도 비싸. 지방, 광역시 집값 거품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돈이. 그렇다고 한 사람 여러 개 잡을 수도 없어요. 아직 바닥도 아닌데. 자, 이제 금융권 부실심과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보세요. 5대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3년새 300% 급증 300억 원이나 돈이 물렸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금융권 하기도 하는데 지금 부실한 곳들이 어디냐면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농협이라는 얘기는 5대 은행 농협이 아니라 그냥 단위조합, 시골에 있는 농협 있죠. 그걸 말합니다. 먼저 저축은행. 저축은행 유가증권 3년 300억 물렸고요. 5대 저축은행인 SBI, OK, 웰컴, 페퍼, 한투. 얘들이 지금 상당히 여기 보면 순이익이 급감됐어요. 1년 만에 6에서 43%로. 그리고 자기 자본율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센 거예요. 이자 센 것들은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자, 고금리 상금융. 얘들은 저축은행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특별한 규정도 없었어, 얘들은. 유동성 비율 50%. 이 유동성이 100이 돼야 하는데, 100. 50이면 지금 반절이나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신협 85, 농협 50, 수협 66. 자, 산림조합 72.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100 이하잖아요. 유동성 100이 미달돼. 거의 다 미달됐는데 지점으로 따지면 80에서 90% 이상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저축은행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이번에는 새마을금고는 뭐 안전하냐? 1294개 새마을금고 2월 평균 112.8. 굳이 유동성으로 따진다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보다는 좀 나아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연체율 2.49%에서 9.23%로 엄청나게 늘었죠. 연체가 늘어나는 거. 5조 2천억 급증. 자, 유동성 100% 미달은 37.1%로 480곳. 신협, 농협, 수협, 산림보다는 낮지만 여기는 PF가 또 문제가 돼요. 새마을금고는. 자, 이제 5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한번 보자고요. 증가율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유가증권 투자액 증가율 엄청나죠. 막 400%이고 800% 뭐. 5대 저축은행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보세요. 다 마이너스예요. 아직은 흑자 나고 있지만 이것만 흑자지 종합적으로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연체된 거, 물린 거 이거 다 봐야 돼요. 상호금융 유동성 비율,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숫자가 낮을수록 안 좋아요. 더 찐 게 찐이죠. 상당히 안 좋네요. 새마을금고는 자, 여기 보면은 대출 잔액 점점 올라갔어요. 19년 말부터 23년까지 56.4. 너무 많아, 대출이. 근데 연체액하고 연체율 보세요. 2.49가 9.23까지 올라온 거 보이죠?
이제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량을 제가 오늘 시원스럽게 분석해 드릴게요. 제발 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떨어져. 그 말은 거기는 조금 맞을지 몰라도 결국은 전체 여러분들 그 고랑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그 큰 강물이 중요합니까? 아, 강물을 봐야지 고랑물을 보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시면 자, 서울 전국 아파트 2022년 12월 달부터 23년 1월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완전. 아니 이때보다 지금이 더 떨어지기는 했어요. 하락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은 이때가 바닥이었을 거예요. 많이 빠진 것들. 왜냐하면 걔들은 올라왔어요. 10%도 안 되는 많이 빠진 것들은 올라왔다고요. 조금. 근데 90%에 해당되는 것들은 거래도 안 됐잖아요. 걔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 여기 한번 지도 보자고요. 1월, 2월, 3월, 4월인데 쭉 올라갔다가 이제 이 올라간 건 아니죠. 이게 0이 여기야, 0. 지금 하락폭이 줄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하락폭이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 파란 박스 보니까 하락폭이 확대됐죠. 0까지 오려면 아직도 멀어요. 이제 0.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보실래요? 거래량 지금 2월달 2,000건, 3월달도 2,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달에 5,000건, 그 전에 10,000건까지도 갔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이거 가지고 거래량이 살아났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매매 시세 1월 이후 계단식으로 하락 축소. 그렇죠. 계단식으로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전망을 보자면 하락이 축소됐다가 아마 좀 더 축소될 것 같아요. 좀 내려왔다가 축소 이렇게. 이게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여름에 반등을 세게 하지 못하면 연말에 2차 폭락. 지금 30% 떨어졌는데 50% 폭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전세 볼까요? 전세가율, 전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지금 안 좋아요, 모양새가. 전세 전망, 24년 이후에 전세가율이 회복될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 빠지고 플러스가 되려면 역시 매매처럼 내년에나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세가율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거래 22년 연말 이후, 이번에는 거래량 봤더니 연말 이후 지수적으로 좀 늘어났네. 이렇게 그죠? 늘어났는데 계단식으로 회복하고 있고. 자, 그런데 3,000건 전후 등락 거래 가뭄, 아마 3,000까지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내려올 것 같아요. 맴돌거나. 지금 3,000건도 너무 거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낮아서 그랬지. 거래 가뭄이 다시 또 이어질 거다. 매수 심리 1월 이후 계단식 회복. 심리가 좀씩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여름 전후로 크게 심리가 뛰어나가지 못하면 역시 겨울까지 급락할 우려가 있다. 실거래 볼까요? 마이너스 현재 30% 수준에서 약간씩 하락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30%였다면 보세요. 아직도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여기 0이니까. 그런데 실거래 전망 보면 올 연말에 여름에 반등을 못하게 되면 반등 못할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1년간 20% 추가, 즉 수도권도 강남도 반토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번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겨울을 한번 잘 보자고요. 세계 집값 하락 현황, 세계 가계부채. 자, 우리나라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에서 하는 게 마이너스 14.5. 그런데 그냥 주택, 공동이 아니라 단독, 이런 것들 따지면 5% 차이가 많이 나죠. 캐나다 15.8, 스웨덴 14.0, 뉴질랜드 13.9. 어때요? 한국,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가 나란히 15% 이짝저짝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약 30%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거래, 완전 실거래보다는 반절 정도. 이걸 폭락국가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죠. 얘들 그래서 이게 발이만큼 빠졌다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뛰었다가 매끔 빠졌다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제로라고요.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얘들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빠질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일부 나라들은 집값이 뛰었네요. 자, 주요 GDP 대비 한국 가계부채. 전세금 포함하니까 156.8.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전세금 빼면 105.8. 즉 우리나라가 전세금 포함하는 게 원래 맞아요. 이것도 내 돈이 아니니까. 세계 1위. 빼도 3위네요. 자, 서울 집값 거품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자,
이 보세요. 30년치 연봉을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30년 8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거 많이 저금해봤자 30%도 못 하잖아요. 그럼 90년 걸린다는 거예요. 저축 액수로. 서울 집을 잡는데. 청약통장 깨버릴까? 고민이 된다면. 여기 보시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청약통장이.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막 추락하고 있죠. 이제부터 진짜 공포입니다. 지금까지 30% 내외의 집값 하락은 견딜 수 있는 범위였지만 추가적으로 20% 급락이 이어진다면 하우스 푸어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